사장님 대박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닷컴 서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절차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바로 가보실게요. 인허가라는 의미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설계, 공사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심의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절차를 인허가 절차라고 통칭을 하는 거죠. 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총 3개의 파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산업단지닷컴 본사가 있는 화성시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뭐 이름에서 보시듯이 인허가 간소화 기간을 줄이기 위한 특례법이에요. 간소화를 위해서. 기간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을까요?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인허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통합심의라고 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심의는 통합심의라고 해서 법상에서 제한되는 내용은 최소 6개월 안에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이제 법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닷컴의 산업단지를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산업단지닷컴이 산업단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포함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물량 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있는 곳, 이 화성시 동탄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총량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총량을 약 3개년,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에 대한 물량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물량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은 지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전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매년 산업단지의 총량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산업단지들이 시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되죠. 그 단계가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에 통해서 지정계획을 하게 됩니다. 신문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정계획 고시에서 1년에 약 3번 정도 심의회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지정 위치를 얻게 되는 거죠. 지정계획 이후에 실질적인 산업단지 계획, 인허가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통합심의라고 하죠.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하면 화성시에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관계한 협의를 통해서 지방 산업단지 계획 통합심의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고시가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큰 틀에서 좀 이해가 돼요? 네네네. 3단계로 나누면 먼저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 지자체의 지방산업지 심의회를 통해서 물량 배정을 받고, 이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그렇죠. 산업단지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총량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는 국토부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지정계획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서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저장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큰 틀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